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의 여자예요. 정말 시간이라는 게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작은 벌 한 마리만 봐도 무서워서 이불 속으로 숨어들던 5살 꼬마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바퀴벌레도 혼자 잡는 어른이 되어버렸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런 꿀벌 한 마리가 무섭다고 울면서 떼를 쓸 수 있었던 건 그런 저를 다 받아줄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약하셨대요. 저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남은 아버지가 저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키워주셨죠. 저는 그렇게 쑥쑥 자라서 5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당시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날은 평상시 같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어요. 저희 학원이 문을 여는 시간인데도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다는 게 살짝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고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잠들었을 때 잠깐 나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방 돌아오시겠거니 하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발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며 천장에 붙어 있는 별 모양 야광 스티커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딸 밤에 무서우면 안 되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가 직접 붙여주신 스티커였거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벌레가 날아들었죠.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깍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이불 속으로 숨어 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이라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가 범상치 않게 컸던 걸 보면 분명 목이나 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훌쩍거리면서 아버지를 기다렸죠. 아빠 언제 와?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마침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아빠 왔다.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불 밖으로 뛰쳐나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응애 아빠 왜 이제 와? 나 얼마나 무서웠는데. 아버지는 깜짝 놀라셔서 왜 그러냐고 물으셨고 저는 집에 벌이 들어왔다고 빨리 아버지가 잡아달라고 울면서 말했죠. 아버지는 그런 제가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셨는지 그렇구나 이런 나쁜 벌이 감히 우리 서연이를 무섭게 하다니. 걱정 마 아빠가 얼른 물리쳐 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벌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닦아주시며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많이 무서웠어?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응, 엄청 무서웠어. 그런데 정말 신기해 아빠. 내가 이불 속에 숨어서 아빠 빨리 와라 주문을 외웠거든. 그러니까 진짜 아빠가 나타났어. 하하, 그랬어? 그럼 당연하지. 아빠는 우리 서연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 그런데 아빠 나 꿀벌은 그렇게나 좋아하면서 왜서 벌은 무서워? 그거는 다르지. 이거 있지 꿀벌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꿀벌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에 한번 초대를 해야겠어. 안 돼. 아빠 그러지 마. 하하 미안. 아빠가 서연이 귀여워서 장난친 거야. 놀랐어?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넉넉하지는 않은 형편이었지만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친할머니 눈에는 그런 저희 가족이 못마땅하셨나 봐요.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챙겨주시려고 집에 오셨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붙잡고 아이만 키우지 말고 빨리 재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야, 어제 옆집 수정이네 엄마가 그러는데 참한 아가씨가 하나 있다고 덜어 소개시켜주면 어떻겠냐고 하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얼굴도 예쁘고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나가서 만나봐.
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딱 잘라 거절하셨죠. 어머니는 참 또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래요. 나 여자 안 만난다니까. 할머니는 속이 탄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언제까지 애만 키우고 살 거야? 너도 재혼 가서 화목하게 살아야지. 재혼은 무슨 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좀 안 하세요. 아니 아까운 놈이 정말. 진짜 싫어서 그래? 일단 만나기라도 해봐라. 만나보고 싫으면 그때 안 만나면 되잖아. 아니요, 세상에 어떤 괜찮은 여자를 데려오셔도 저는 싫어요. 저는 우리 서연이만 있으면 돼요. 평생 우리 서연이만 예쁘게 키우면서 살 거니까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아이고 그놈의 고집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끝까지 제 아들 발목 잡는구나. 아이고 속이 아이고 어머니. 괜찮다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러실 거면 가세요. 오냐 너 이러는 꼴 보는 거보다는 내가 갈란다.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소리치시고 본가로 가버리셨고 집에 둘만 남게 되자 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결혼할 거야? 아빠는 제 질문에 깜짝 놀란 듯 보이더니 그대로 저를 보고 따뜻하게 웃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연이 아까 할머니가 하신 말씀 듣고 신경이 쓰였구나. 이리 와봐. 아빠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등을 토닥토닥 쓸어주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아빠가 서연이 엄마에게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해 줄까?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아빠는 약간 슬픈 듯 쓸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빠가 컴퓨터 학원을 시작하고 바빴을 때였어. 아빠는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으니까 밥도 잘 할 줄 몰랐거든. 그런데 학원 앞에 있는 식당에 자주 가서 밥을 사 먹었지. 그날도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 문을 열었어.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며 묻자 아빠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며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글쎄 처음 보는 예쁜 아가씨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 엄마였어. 맞아, 우리 서연이처럼 눈썹도 진하고 눈도 동그랗고 정말 예쁜 아가씨였어. 아빠는 그렇게 엄마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거야. 우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날부터 매일같이 그 식당에 갔지. 원래는 점심때만 가던 식당인데 점심때도 가고 저녁때도 가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식당에 하루에 2번씩이나 가서 밥을 먹었어. 그렇게 한 달쯤 식당에 가니까 엄마가 아빠의 마음을 눈치챈 것 같더라고. 어느 날은 시키지도 않은 식혜를 가져다 주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이제야 말을 거네요 하고 말이지. 와. 그러면 엄마도 아빠를 좋아했던 거야? 하하 그럼. 아빠가 좀 멋있잖아. 그때부터 아빠랑 엄마는 매일 같이 만났어.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도 낳고 정말 행복했지. 아빠 엄마가 없어서 슬퍼?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묻자 아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서랍 속에서 어떤 펜던트 목걸이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펜던트를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 안에는 엄마 아빠의 결혼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아빠는 그 펜던트 목걸이를 제게 걸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 목걸이는 아빠의 보물인데 이제 너한테 줄게.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아빠는 엄마와 약속한 것이 있어. 아빠가 엄마 목까지 평생 우리 서연이 지켜주기로 말이야. 아빠는 엄마와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사랑하는 우리 딸이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할 때까지 항상 아빠가 서연이 옆에 있어 줄 거야. 정말. 그럼 아빠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우리 서연이 지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공주는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응. 아빠. 저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제 생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였어요. 아빠는 저에게 생일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셨고 저는 공주처럼 예쁜 옷을 입고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는 우리 공주가 하고 싶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 아침이었어요. 서연아 일어나. 아빠는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깨우셨어요. 눈을 뜨자 제 앞에는 정말 예쁜 드레스를 들고 서 계신 아빠의 모습이 보였어요. 우와, 너무 예뻐요. 아빠. 제가 방방 뛰며 좋아하자 아빠는 얼른 옷 갈아입고 놀이공원 가자라고 하셨어요. 저는 돌고래처럼 깍 소리를 내며 즐겁게 준비를 했어요. 저는 공주 드레스를 입은 뒤 아빠가 선물로 주신 펜던트 목걸이를 걸었어요. 이렇게 하면 엄마도 같이 놀이공원 가는 기분이겠다. 그치 아빠? 그렇게 말하는 저를 보고 아빠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밝게 웃으시며 예쁘게 제 머리를 따아주셨어요. 저는 아빠도 멋진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아빠는 모처럼 기분이야 라며 오랜만에 검정색 코트를 꺼내 입으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놀이공원의 예쁜 공주 드레스에 멋진 아빠와 저는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듯 기분이 붕붕 떠올랐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아빠도 같이 행복해 하셨죠. 그래서였을까요? 저희 부녀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놀이공원에 가는 길에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아빠는 갑자기 얼굴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상해. 배가 왜 이러지? 저는 아빠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죠. 아빠 왜 그래? 아빠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여기 화장실 어디 있나? 서연아, 아빠 얼른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저 벤치에 가서 잠깐만 기다려. 혼자 있을 수 있지? 응.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역시 착한 우리 딸. 아빠 금방 다녀올게. 아빠는 그 말을 남기고 쏜살같이 화장실로 달려가셨어요. 저는 아빠가 말씀하신 벤치로 가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따르릉 하고 지하철이 역으로 들어온다는 안내 신호가 들렸어요. 아빠 언제 와? 놀이공원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문득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검정색 코트를 입은 아빠가 방금 도착한 지하철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 여기 있는데? 아빠. 저는 당황해서 얼른 아빠를 따라서 간신히 문이 닫히기 전에 지하철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있는 아빠의 코트 자락을 붙잡으며 말했죠. 아빠, 나 저기 앉아 있었는데 왜 못 봤어? 그런데 뒤를 돌아 저를 쳐다보는 그 사람은 제 아빠가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잡고 있던 그 아저씨의 코트 자락을 얼른 놓았어요. 그리고 아빠를 찾기 시작했죠. 이쪽 저쪽 돌아다니며 아빠를 찾았는데 아빠는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정거장이나 지났을까요?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히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렸고 저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역에서 내렸는데 그곳에도 역시 아빠는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빠를 찾아다니던 저는 사람들을 따라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밖으로 나가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마음속으로 이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나면 우리 집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었죠. 제 눈앞에는 이제껏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풍경이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아빠 어디 있어?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저는 집에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어찌저찌 공중전화는 찾아냈는데 동전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저는 지나가는 어른들 중에서 마음씨 좋게 생긴 어떤 아주머니를 붙잡고 어렵게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요. 1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그 아주머니는 제 손을 차갑게 뿌리친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니? 그리고는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가셨죠. 저는 그렇게 거절을 당하자 다른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저 계속 길 위를 돌아다녔어요. 어쩌면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바보 같은 희망을 안고서 말이에요. 그러나 당연히도 그런 행운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저는 힘들고 배고프고 무서워서 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빠, 어디 있는 거야? 나 무서워. 그때였어요. 저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득하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그곳은 병원이었고 시간은 벌써 며칠이나 지나 있었죠. 저는 정신없이 아빠를 찾다가 그만 차에 치인 것이었어요. 어두운 밤이라 운전자가 저를 잘 보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저희 집 전화번호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아무리 떠올려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에 손상이 온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CCTV가 여기저기 많고 인터넷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금방 아빠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당시로서는 제 집을 찾을 방도가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빠가 주신 펜던트 목걸이와 그 안에 있는 엄마 아빠의 사진이 전부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경찰 아저씨들은 아빠를 꼭 찾아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막연한 기약 없는 약속일 뿐이었죠. 보육원에서 지내는 시간은 정말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경찰 아저씨께서 주변에서 평판이 좋다는 보육원을 골라서 저를 보내주신 것이었지만 사실 그 보육원은 겉에서 보기에만 번듯하지 속은 차갑고 냉정한 원장 선생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상벌 제도를 이용했는데 보육원 규칙을 잘 따르는 아이들은 상점을 받고 규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아이들은 벌점을 받았어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조건 보육원의 규칙들을 따라야 했어요. 그런 보육원 생활이 힘들 때마다 저는 아빠가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아빠가 나를 찾고 있기는 한 걸까? 아니면 할머니 말씀처럼 다른 아줌마랑 새로 결혼을 하고 싶어서 나를 찾지 않는 걸까? 밤에 잠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눈물로 지새우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식사 예절을 잘 지키지 않고 밥을 흘리고 먹었다는 이유로 원장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으니라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 원장 선생님의 그 말은 비수처럼 제 마음에 박혀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어른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밥을 넘기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었죠. 꼭 모래알을 씹어 삼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는 시간이 어려웠어요. 저 사람의 눈에도 내가 식충이처럼 보일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속은 풀 한 폭이 필 수 없는 사막처럼 메말라 갔어요. 야속하게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흘러가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12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원장 선생님의 눈밖에 완전히 나버린 사건이 발생하죠. 평소처럼 저는 학교가 끝난 후 곧장 보육원으로 돌아와서 아무 의미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뭔가 하는 것도 없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는데
원장 선생님과 낯선 아줌마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 아이인가요? 네, 사모님. 지금 저희 원에 있는 12살 여자아이는 이 아이뿐이랍니다. 아이 참 착해요. 서연아. 어서 인사드리지 않고 뭐하니? 저는 원장 선생님의 다그침에 어색하게 일어나서 그 낯선 아줌마께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아줌마는 저를 살펴보시더니 원장 선생님께 뭐라 귓속말 하셨어요. 원장님은 평소에 할 수 없이 기쁜 얼굴을 하더니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연아, 축하한다. 이분께서 방금 너를 입양하기로 하셨어. 사모님 정말 잘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한데 그 낯선 아줌마가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내 엄마다. 넌 앞으로 박서연이 아니라 김미소가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싫어요. 아줌마가 왜 엄마예요? 저한테 아빠 있어요. 지금은 잠깐 헤어져 있지만 금방 아빠가 저를 찾으러 올 거예요. 난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렇게 말하고는 저는 보육원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제 뒤에서 소리치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심장이 콩콩콩콩 뛰었어요. 이대로 저 아줌마를 따라가면 영영 아빠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저는 밖에서 버텼어요. 그리고 이쯤이면 그 아줌마가 집으로 돌아갔겠지 하는 확신이 들 때쯤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죠. 제가 보육원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원장 선생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왜 이렇게 복을 차니? 벌써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내 아빠가 너를 찾으려면 벌써 찾았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벌써 12살이나 되었고 5살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이렇게 바뀐 모습에 아빠가 저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는 그날 밤이 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제가 20살이 되어 보육원을 떠날 때까지 아빠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보육원을 도망치듯 떠났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작은 독립자금으로 달동네 허름한 옥탑방을 얻었어요. 옥탑방에 짐을 들여놓았는데 바퀴벌레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아, 바퀴벌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허탈하게 웃음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무섭다고 비명을 지른다고 한들 저를 지켜줄 아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서연이 옆에 서 있어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도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니까 저는 용기를 내서 신발을 벗어 바퀴벌레를 때려잡았죠. 만약 아빠가 이런 저를 본다면 우리 딸이 이제는 바퀴벌레도 잡을 수 있구나. 정말 용감해졌네 하고 웃어주셨을 텐데. 저는 텅 빈 방을 보며 그렇게 쓸쓸한 생각을 했답니다. 짐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저는 책상 위에 펜던트를 올려두었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목걸이 줄이 끊어져서 더 이상 착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엄마와 아빠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오늘 독립했어. 여기가 내 집이야. 어때? 근사하지? 나중에 꿈에서라도 우리 집 구경하러 와. 알았지? 저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서 얼른 눈물을 훔쳤어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어느덧 30이 넘는 나이가 되었어요.
거울을 보니 이제 완연하게 어른이 된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릴 때와 너무 달라서 이제는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아빠가 나를 알아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푹 나왔어요. 20대 때만 해도 소원을 빌 기회가 생기면 아빠가 빨리 나를 찾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었지만 이제 와서 저는 아빠를 찾겠다는 희망을 거의 내려놓았어요. 살아 계시기는 한 건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 없이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길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니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퇴근을 한 뒤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거리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게 되었죠. 말랑말랑한 감정 같은 건 이미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갑자기 괜히 감상적이 되어서 트리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혹시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저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아빠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도 참 바보 같아 하고 생각한 뒤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생각해보니 이 옥탑방도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또 이사를 가야 했는데 이렇게 마음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끝나기는 하는 걸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점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러나 그런 제 기분과는 상관없이 이사 날은 다가왔죠. 저는 혼자 살아서 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반포장 이사를 신청했고 이사업체에서는 2명의 직원이 오셨어요. 한 사람은 중년의 남자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셔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분이었어요. 나이가 드셔서 짐 나르기 힘드실 텐데 이삿짐 센터 일을 하시네. 저는 그렇게 짧게 생각한 뒤 정신없이 이삿짐을 싸고 나르기 시작했어요. 저와 젊은 직원분은 함께 부엌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고 나이가 지긋하신 직원분은 방에서 짐을 챙기고 계셨는데 갑자기 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서 방으로 달려가 보니 나이가 지긋하신 그 직원분이 제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펜던트를 끌어안고 울고 계셨어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라서 서 있는데 그분은 천천히 쓰고 계시던 모자를 벗으시더니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서연아. 순간 저는 번개라도 맞은 듯 충격에 빠져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빠였어요. 꿈에도 잊은 적 없는 얼굴 제 아빠였어요. 아, 아빠? 아빠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래도 아빠에게 달려가서 아빠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이내 오열하기 시작했죠. 아빠 어디 있었어?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하다 내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우리 애가 어디서 이렇게 훌쩍 자랐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준다며 항상 내 곁에 있겠다던 게 뭐야? 이게 뭐야? 내 서연아. 아빠가 다 잘못했어. 어디 얼굴 좀 보자. 어머 정말 우리 서연이 맞네. 아빠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다 쏟아내듯이 저희는 한참이나 그렇게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아빠와 저는 지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에서 아빠를 잃어버린 뒤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야기, 보육원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게 했다가 내가 안 보이니까 너무 놀라서 일단 그 지하철역을 샅샅이 뒤졌어. 서연아, 서연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너를 찾았어. 그런데도 너가 보이지 않더구나.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어. 탐정사무소에도 너를 찾아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도 널 찾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 이름이라도 특이했으면 모를까? 세상에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이가 너무 많다면서. 아빠는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이름을 왜 서연이라고 지었을까? 더 특별한 이름을 지어줬다면 지금쯤 너를 찾았을까? 아니, 애초에 왜 너를 혼자 두고 난 화장실에 갔던 걸까?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슴이 너무 아프신 듯 한바탕 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컴퓨터 학원들이 생기면서 우리 같은 작은 학원들은 망해버렸지. 더 이상 탐정사무소에 수수료도 마련할 수가 없었어. 딸을 잃어버린 주제에 딸을 찾을 돈조차 없었던 거야. 세상에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있나. 하루라도 가슴을 쥐어뜯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저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도 모르고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며 아빠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미웠어요. 아빠와 함께 오신 직원분은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치고는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형님한테 물었어요.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신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형님은 꼭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사일이라도 하면서 집집마다 누비고 있다.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일을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났네요. 아빠는 제 손을 꼭 붙잡으신 채로 말씀하셨어요. 내 생일 때마다 촛불 켜놓고 기도했어. 우리 딸 울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길을 지나가다가 떡집에서 파는 동그랗고 예쁜 떡을 볼 때마다 우리 서연이가 좋아하던 건데 하는 생각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 아마 아빠를 본 다른 사람들은 저 아저씨가 미쳤나 봐 했을 거야. 주위 사람들이 잊으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아빠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단다. 서연이를 찾기 전까지는 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데 아무도 그 마음을 모르더구나. 그래도 이제 됐어. 널 이렇게 찾았으니 이제 아빠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저는 아빠의 그 말에 다소 진정되었던 마음이 다시 흔들렸고 또 왈칵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아빠와 저는 이제 다시 헤어지지 말자고 굳게 손을 마주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펜던트를 손에 쥐어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하며 서로 그리워하는 아빠와 제가 안쓰러워서 이렇게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고마워요. 때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사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이제부터 저는 아빠와 행복하게 무조건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희 부녀의 앞날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